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55번째. 오늘은 어린 나이에 주식 투자로 큰 재무사고를 친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사주 하나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아들인데 얘 때문에 너무 걱정이고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얘 때문에 큰일 났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주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아드님 사주를 살펴보니까 아드님은 재물사고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드님은 늘 손재조심이라는 말을 포인트로 달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그제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아이 사주에서 나오나 봅니다. 글쎄, 그 어린 놈이 주식을 하겠다고 지 아버지와 형 카드로 몰래 큰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주식이라든가 투기 투자로 손해보는 사주로 타고난 운명인가요? 그게 사주에 나와 있나 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드님은 평생 숙제입니다. 투기 위험한 투자를 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재수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재물을 버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 하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뒤 아드님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상담을 더 해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아드님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재물사고와 손재조심을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진년 신사월 정묘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죠. 경진년생이시면 2000년생이네요. 2000년생이면 2019년 올해 20살이 되는 남자분입니다. 자, 이분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형 카드를 훔쳐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크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 폭망을 해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는 손재수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투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주인데 왜 그런지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답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인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내편은 같은 불이나 비겁인 같은 불이나 땔감이 대주는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의 사와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간에 병화 역시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시지의 오화 작은 촛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상당히 불기운이 큰 불 작은 불에서 힘이 많죠. 그리고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바로 밑에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나와 있는 데는 없고 진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내편이 가까운 데서 똘똘 뭉쳐서 힘을 주죠. 월지의 사와 큰 불,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화 작은 불이 이렇게 힘을 보태서 일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상대편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내 편, 나에게 힘을 준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네요.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자,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진토 큰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사화 안에 무토, 오화 안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쇠, 월간의 신금 작은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사환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죠. 지장간, 진토 안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나와 있는 오행 중에서 상대편은 진토, 경금, 신금 뿐이죠. 상당히 내 편은 똘똘 뭉쳐가지고 큰 불, 작은 불, 나무까지 힘을 주고 있는데 상대편은 별로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서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면 이 쇠들 있죠. 큰 쇠, 작은 쇠가 있다는 얘기예요. 큰 쇠, 작은 쇠는 불에 상당히 약합니다. 상당히 날씨가 추우면은 냉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흐물흐물해지는 날씨에 민감한, 온도에 민감한 게 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사주에 물이 있나요? 물은 진토 안에 계수밖에 없는데 이 물로 이 불 견제하라, 쇠 시켜주라. 안 되죠. 고갈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 열기에 말라버렸네요. 물이. 그러니 쇠를 시켜줄 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쇠가 녹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불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토 하나뿐이네요. 살금살금 불을 빼줄 수 있는. 진토 안에 계수라도 있었으면 이 불을 견제해줘서 좀 나을 텐데 물은 전혀 이 열기에 4월달에 열기에 거의 증발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 불을 견제할 이 흙밖에 없지만 흙이 설계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으면은 잘 시켜줄 텐데 그래서 이 사주는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상당히 불이 강해져서 이 쇠들은 큰 쇠, 작은 쇠들은 녹고 있고 이 진토도 상당히 술토에 가까운 흙의 변질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용신은 진토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불을 빼줘야 되고 불의 힘이 강하니까 빼주고 쇠에게 던져주는 통간 역할도 해주니 진토가 용신이 되겠네요. 희신, 운에서 오는 것도 흙이 좋겠네요. 흙도 마른 흙보다는 축축한 흙이 있죠. 진토라든가 아니면 축토, 그 다음에 큰 흙, 무토나 기토 이런 흙들이 좋겠네요. 미토나 그 다음에 술토는 불을 뿜는 흙이라 운기를 제대로 못 받겠네요. 그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사주가 불바다 사주라는 거 알으셨죠? 자, 이 사주가 쇠가 줄줄 녹고 있어요. 식혀줄 물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불들이 달라들어서 다 녹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군비쟁제가 됐죠. 이 쇠를 놓고 이 많은 비겁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서로 녹여버리려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군비쟁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쇠의 질이 안 좋고 군비쟁제고 그러니 재물 조심을 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 투자라든가 투기라든가 또 상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방을 노리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군비쟁제까지 일어나가지고 재물을 버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커서 사업이나 상업보다는 안정된 직장생활, 고정된 월급이 나온데 생활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이 재물사고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평생 재물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운 흐름도 초창기 때 좋지가 않죠. 그리고 간목, 을목 이 나무가 또 떼감이 되고 병술 대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대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더더욱 재물 조심을 해야 된다.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해년 올해가 왔어요. 기해년이 와가지고 해수 큰 물이 돌아가지고 사주를 식혀주니까 좋다? 아니죠. 이 사주에서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강한 불하고 전쟁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이 들어오면서 물은 불을 꺼버리려는 성분이 있죠. 이 묘목을 사주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생각할 것 같지만 이 묘목은 이미 불에 타버려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물은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불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불은 물에게 지게 되어 있지만 이 불이 만만치 않은 세력이에요. 그래서 물이 와가지고 불을 꺼뜨리려고 하면 불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불이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축축한 흙을 받으면 좋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더군다나 해수가 들어오면서 올해 기해년 사이충이 되면서 이
강한 불기운을 건드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된다니, 오히려 강한 불을 환하게 하니까 쇠가 더 녹아버리고, 그래서 올해 운기에 특히 운기도 운기지만 사주 팔자에 이렇게 재물운이 안 좋은데 올해 운기까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망가졌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군비쟁제 사주라,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항상 운하고 상관없이 투기,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 이런 사주들은 절대 투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운기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사주에 없는 물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주에 강한 불하고 물하고 맞다이 전쟁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불은 흙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은 흙을 생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거를 공격 안 하니까 흙을 생하면서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이 들어올 때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운이에요. 그것도 축축한 흙. 축축한 흙이란 물을 품고 있는 흙이 좋겠죠. 이런 것을 항상 운기를 볼 때 이런 거를 세밀하게 봐야 운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